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3인방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로 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강성 지지층은 결집시키겠지만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사서 리스크가 될 것이다. 특히 돈봉투 파문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천하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송갑석 의원님. 네, 참으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인데요. 조국 추미애 두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권당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두 분 다 하셨죠. 특히나 또 조국 장관은 문재인 청와대 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추미애 송영길 두 분은 저희 당의 또 당대표를 역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 또 무엇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통해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조금 본인들이 숙고하고 조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국민들은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되는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하는 것까지도 조금 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추송의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땡큐입니까? 저희들은 세 분 출마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빠 찬스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힘 정권으로 교체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주신 분이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길로 이끌어준 그런 공이 있는 분입니다. 또 송영길 전 대표는 부패 야당으로 낙인을 찍어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조추송 세 분의 출마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만약에 출마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그런 세 분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광진 쪽에, 근데 고민정 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옆 지역구를 뭐 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움직임을? 일단은 현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입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복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당원 자격으로 문제가 없으신 분은 추미애 대표시죠. 근데 과연 추미애 대표께서 정치에 복귀를 하는 본인의 명분, 또 국민들한테 가질 수 있는 설득력, 이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 16일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제목이 되게 무섭습니다. 송영길의 선전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머릿말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유산이다. 책임의 파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 이래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강성 지지층의 힘을 얻어서 복당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시도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책 제목이 선전포고인지는 오늘 알았는데, 네. 그 선전포고가 뭐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전혀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윤석열 검찰에 대한 선전포고의 의미가 제일 크겠죠. 근데 이제 듣고 보니 어떤 면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인 것도 같은 그런 건데요. 저는 일단은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5선을 하셨나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 전체의 과거 집권당일 때의 평가와 반성, 거기에 대한 대안, 저는 이게 중심이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면 지금 사사건건 전 정부 탓을 하는 윤석열 용산 청와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또 얼마 전에는 뭐 최순실 태블릿 PC 뭐 조작설에 네. 관련된 말씀까지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현재 너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아니고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네.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아까 태블릿 PC 관련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수층에 어필하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예.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자기 정치죠. 예.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당에도 그런 분이 있죠. 예. 누굽니까? 자기 정치를 하면 언론에 널리 알려지고 본인의 정치적 자존감을 높일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선당 후사는 아니겠죠. 우리 당에도 유승민 의원, 이준석 대표도 같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네. 내부로 총구를 향하고 총질을 하면 언론에 굉장히 쉽게 알려지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높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금도로 간주되는 선당 후사를 넘어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자기 정치를 하면서 얼굴 이름을 알리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쉽게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정치인의 금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도 그런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친명 강성 지지층은 이제 복당을 요구하고 있고 또 사실은 본인의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물려준 건 사실 아닙니까? 자, 물려줬어요. 그래서 비명계 지역구에 결국 나올 거다. 그런데 이 송영길 대표 문제가 당내 분란에 또 불씨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당내 분란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아직까지도 뭐 물론 이제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벗어나는 계기가 됐지만 내로남불 정당이다.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기대했던 것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지를 저희 당이 스스로 제공도 많이 했고요. 현재 소위 말하는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사건이 아직 뭐 제대로 뭐 진행도 해소된 게 아니죠. 해소된 게 아니죠. 뭐 다른 문제는 다 차치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과 송영길 전 대표가 연관돼서 어떻게 거론되거나 구체적으로 본인이 후보가 되건 그러지 않건 간에 하는 것은 저희 당이 결코 보탬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사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당과 야당에게 남겨진 큰 숙제는 내년 총선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긴급한 현안은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여당도 야당 의원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야당도 도와주신다면 여러 가지 민생 현안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은 자기 정치의 카드를 내민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에게 국민들께서는 고운 시선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인은 이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그 정당의 한 전 대표를 맡았던 분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저런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논의를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제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에 신당인 한국의 희망을 주도하는 양양자 대표를 만났습니다. 제3세력 확대 방안 여기에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태섭, 이준석, 유승민 함께하는 신당. 그러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최근에 여론조사도 그런 징후가 좀 포착이 됩니다. 송갑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확장된 제3의 신당. 저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파열음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 선거가 아닌 그 다음 선거, 예. 그 다음 선거에서는 정말 이대로 정치가 진행이 되면 지금의 여야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당 2당으로 전속 가능할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소멸. 뭐 소멸까지는 아니겠지만 1당 2당으로서의 위치를 할까? 내년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정치가 이렇게 간다면 또 양당이 이렇게 간다면 이제 그렇지만 내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뭐 김종인 위원장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또 금태섭 의원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또 어찌 보면 유승민, 이준석 그 의원 전 대표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철저히 국민의힘에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핵심은 이준석, 유승민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을 국민의힘이 품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분들은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 조용히 있을게요.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그것이 뭐 금태섭이 됐건 양양자가 됐건 또 그 누가 됐건 함께 이렇게 할 건데 결국 그 키는 거슬러 올라가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현실화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김상훈.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그 굳건한 어떤 진영의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예. 틀을 깨는 제3당의 신당 창당은 가능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창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저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다면 저는 유승민 의원은 우리 당에서 극구 안아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몸짓을 하더라도 거부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 당에서 지금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이즈는 작지만 창당해서 그 당의 리더 또는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를 좀 같은 정치적 동반자로 활용하고 또 총선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 제안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는 좀 생각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창당을 뭐 양양자 의원이든 금태섭 의원이든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있겠지만 그는 좀 신선한 어떤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3당이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제와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지.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3의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연동제가 그대로 고착화된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산이 된다면 그분들이 창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자체가 한풀 꺾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